네, 반갑습니다. 2020년 3월 화평 해설을 맡았습니다. 저는 화학마스터 시영철입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았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참 계속 시간에 맞춰갖고 오랜 시간 동안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긴장의 연속인데요. 아마 오랜만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많이 떨리기도 하고 또 예상한 만큼 점수가 안 나오면 좀 좌절도 하고 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럴까봐 다시 이렇게 강의까지 찾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본다는 거는 그 자체로도 좀 박수를 좀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응원해드리고 응원은 여기까지만 하고 실제로 어떻게 시험장에서 손을 대야 될지 어떻게 하면 바로 접근할지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제가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본편 바로 보지 마시고 제 앞에서 한번 총평을 하니까요. 그것도 한번 꼭 보시고 강좌를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가봅시다. 자, 1번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빅뱅이 일어난 직후에 기본 입자가 생겨요. 이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죠. 그죠? 자, 양성자는 그대로 무엇의 원자 핵이라고도 볼 수 있느냐 이렇게 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수소죠, 수소. 그래서 H의 원자 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H는 어떻게 생겼어요? 양성자 한 개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전자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뭐냐면 H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근데 양성자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이게 양성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전자를 이렇게 하나 버려버리면 H 플러스 이렇게 가겠지. 되겠지? 그러니까 양성자는 누구의 원자 핵이라고 봐야 되냐? H의 원자 핵이 양성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다가 운주의 온도가 낮아지면 H 원자 핵에 무엇이 결합해요? 다시 이렇게 전자가 결합을 해서 무슨 원자를 만든다? H 원자를 만든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어요? 넘어가 보자. 2번. 자, 기억부터 바로 갈게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얘기합니다. 이거 그거 있잖아요. 물 먹는 땡땡, 막 별별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러한 물질들, 그러니까 옷장에다가 집어넣는 습기를 제거하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염화칼슘이다 이렇게도 부르고요. 요건 이제 구리선을 얘기하는 것 같고, 요건 이제 페트병 안에 들어있는 이제 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기억부터 갈게요. 자, 염화칼슘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잖아. 칼슘에 플러스 2가에 Cl-1가 그런 게 두 개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결합됐잖아. 무슨 결합이죠? 이온 결합.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금비 이온 결합. 공유 결합은 뭐야? 비금속 간의 결합을 얘기하죠. 기억은 잘못됐고요. 자, CU는 고체일 때 전기 전도성이 있냐? 있죠. 왜냐? 금속은 고체일 때 전기를 통하니까 있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자, H2를 구성하는 원소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H랑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H2를 구성하는 원소는 요거 이제 무엇이 되겠어요? 비금속이 되겠고, 요거 무엇이 되겠어요? 비금속이 되겠죠. 그래서 비금속 간의 결합을 공유결합이다 이렇게도 부르고요. 모두 비금속이다. 요 말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알만하다, 그치? 넘어가자. 3번. 자, X는 구성 원자들이 육각형 모양으로 결합한 평면 구조의 물질이래요. 근데 얘를 물어보는데 이 중에 흑연의 한 층을 떼어냈다. 스쳐야죠. 그래핀. 바로 가셔야죠. 그럼 얘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핀. 그렇게 가면 되겠다. 자, 기억 정답이 되겠고요. 자, 모두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 탄소로만 되어 있죠? 네, 정답이 되겠다. 근데 얘의 특성이 뭐야? 굉장히 얇아요. 얇고 전기를 통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얇은, 이렇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있죠? 만약에 판넬이 두꺼워. 그러니까 전기는 통하는데 판넬이 두꺼우면 이렇게 휘다가 부러져요. 뚝! 부러져요. 근데 이렇게 얇으면 전기를 통하면서 얇으면 플렉서블하죠. 쉽게 이렇게 휘어지는 투명 디스플레이를 제작할 때 이용될 수 있다는 거 강조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힌 휴대폰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니네가 갖고 있는 그거는 접힌 휴대폰 아니야.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핀은 반드시 나옵니다. 꼭 정리하세요. 넘어갑니다. 4번. 자, 다음 중 중화 반응의 사례에 해당하는 거는 동그라미, 해당하지 않으면 X 이렇게 치라 이렇게 가 있네요. 자, 중화 반응이 뭐야? 중화 반응은 산에다가 플러스 무엇을 섞는 거예요? 염기를 이렇게 섞는 거죠.
그래서 산과 염류를 섞는 거를 이제 중화 반응이다. 이렇게 보죠. 자, 기억부터 갑니다. 자, 속이 쓰려요. 속 쓰려. 위산과다. 산이 나온 거죠. 제산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먹어요. 그래서 산을 염기성을 먹으면서 중화를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니까 동그랍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산성화된 토양이 산성화가 돼요. H 플러스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산성비가 내리거나 그러면 이제 토양이 산성화가 돼요. 근데 거기다 무엇을 뿌린대요? 석회가루에다 밑줄 그으시고, 이 석회가루가 무슨 성질을 띠냐면 염기성을 떼요. 이게 왜 염기성을 띠냐고 물어보면 이거는 화학 2에 나옵니다. 이 정도만 제가 할게요. 그래서 석회가루는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산성화된 토양에다가 집어넣으면 중화가 됩니다.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얘는 무엇이냐? 중화 반응 맞아요. 근데 X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자,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한 자전거에 녹이 슬어 있대요. 그러니까 녹이 쓰는 건 무엇이냐면 철이 산화되는 겁니다. 산화하는 반응이니까 이거는 뭐야? 중화 반응이라고 보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옳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네요. 이제 가만 옳은 거고 나와 다는 뒤집어졌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넘어가시고 촉촉촉 합니다. 자, 가부터 간다. 자, 천연가스를 연소시키면 기역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천연가스는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CH4가 굉장히 이게 주된 성분입니다. 메탄가스, 메테인가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천연가스라 보시면 되겠고요. 얘를 갖다 무엇과 연소하는 거는 이 O2랑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럼 무엇이 나오겠어요? 이쪽으로 살짝 백스텝 쭉 갑니다. 그럼 무엇이 나와야 되겠어요? CO2와 플러스 H2O가 나와야 됩니다. 앞에 있는 개수는 안 맞출게.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CH4를 연소시키면 이러한 물질들이 나온다. 이런 거지. 연소 반응이니까 무엇이 나오겠어요? 뜨뜻하게 열이 나온다. 이렇게 가셔도 되겠지. 그럼 일단 기억부터 가볼까요? 자, 천연가스를 연소시키면 물과 CO2가 나온다.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학생 A가 한 말은 맞는 말이 됩니다. 학생 B가 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열이 나오냐 물어보죠. 이거 맞는 말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C 한번 볼까요? C. 자, 식물은 빛에너지를 이용한대요. 요게 이제 가가 되겠고요. 그러면 나는 뭐냐 이렇게 하지. 그래서 무엇과 기억은 똑같은 기억이니까 물과 써주자. 그래서 물과 무엇을 이용해서 CO2를 이렇게 이용해서 이런 거죠. 무엇을 또 이용해요? 빛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물과 CO2를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누구와 산소와 플러스 포도당이 뭐가 되겠어요? C6, H12, O6 이렇게 포도당을 만드는 거죠. 뭐 숫자는 안 맞아요. 양적 관계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 해당하는 것은 H2O와 CO2를 가지고 O2와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은 무엇이냐? 이건 이제 산화하는 반응이죠. 되겠죠? 그 이유는 뒤에서 또 나오니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C는 어떻다? 맞는 말이네요. 다 맞네. 정답은 5번입니다. 되겠습니까? 넘어가 보자. 자, 6번. 자, 제가 이거 총평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일찍 나왔어요. 자, 가봅시다. 자, 문제는 A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A 원자가 아니고 A가 전자를 하나 잃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시하고 출제자는 뭘 묻냐면 A가 무엇인지를 물어봐요. 눈 잘 뜨고 보세요. 자, A 플러스의 모형을 나타냈고요. A에 대한 설명을 몰라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죠. 자, 그럼 얘는 무엇이냐 이런 거죠. 자, 전자를 하나 버려서 이거죠. 그럼 원래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자가 3개 있었는데 그중에 얘를 버렸더니 이렇게 간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무엇이야? 이게 A인 거죠. 그리고 A 플러스는 어디가 A 플러스가 되겠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전자를 버린 A 플러스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걸 주고 묻는 건 요거를 물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그럼 무엇이 되겠니? 전자가 3개야. 그럼 양성자도 3개죠. 그럼 원자 번호가 몇 번인 거예요? 3번인 걸 얘기합니다. 그럼 그게 누가 되겠니? 리튬 3번이 바로 무엇이냐면 요게 A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출제자는 A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주기냐 물어보죠. 그러면 껍질이 2개니까 이주기다. 정답이 되겠고. 자, 원자가 전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 까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원자의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죠. 그러니까 원자의 가장자리
있는 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몇 개다? 하나다. 정답 되겠고요. 자,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얼마를 띄죠? 3번이니까 3을 갖다 띄겠죠. 핵 전하량은 헬륨의 원자 핵은 어떻게 되겠어? 2번이잖아. 요거는 이제 2를 띄는 거고, 요건 3번을 띄는 거고. 같다라고 물어봤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가자. 7번. 슉슉. 슉슉. 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계약을 하면, 지금도 계약을 한 거지만 아마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 아마 학교에서 이 실험 하실 거예요. 나트륨을 실험실에서 이렇게 갖다 막 폭파하고 막 이런 실험하잖아요. 아주 좋아합니다, 애들. 꼭 할 겁니다. 기대하고 가세요. 자, 첫 번째 가부터 갈게요. 자, 나트륨을 칼로 자르고 단면을 관찰해요. 그러니까 나트륨을 칼로 잘라요. 쉽게 잘립니다. 그리고 그 단면을 관찰했더니 그 모습이 어땠냐면 이랬대요. 그래서 가에서 자른 단면이 번쩍번쩍였는데 그것이 곧 사라졌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가는 왜 그런지 여기다가 살짝 정리를 좀 제가 해드릴게요. 자, 가는 왜 그러냐면 나트륨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떠냐면 금속이기 때문에 번쩍번쩍 광택이 나요. 근데 얘가 단면을 잘리고 그게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막 반응합니다. 그럼 얘가 무엇으로 바뀌냐면 NaO가 됩니다. 숫자 안 맞죠? NA는 플러스 1가고 산소는 마이너스 2가가 되면서 반응을 하잖아. 그러면 전자를 하나 버렸는데 두 개로 둘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게 두 세트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NA가 둘이네? 그럼 이 앞에다가 2라고 쓰시면 되겠고, 산소가 하나네? 그럼 이 앞에다 2분의 1 쓰시면 돼요. 양변에 뭐 이게 분수꼴이 싫으면 양변에 2를 싹 곱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되시겠죠? 뭐 그걸 묻진 않아요. 근데 지금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하면 이걸 만들어요. 근데 요거는 무슨 물질이냐? 이온결합 물질이죠. 이온결합 물질. 이온결합 물질. 그래서 이 금속결합 물질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이온결합 물질로 바뀌면서 광택이 어떻게 되냐? 사라졌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때 기억부터 간다. 자, 가에서 나트륨은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네. 나트륨은 산소를 얻었죠. 그러니까 얘는 무엇이 됐다 보셔야 되냐면 산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기억은 이제 잘못된 말이 되겠고. 니은 가보자. 자, 물이 들어있는 것에 나트륨을 집어넣어요. 그게 바로 이제 나입니다. C까지 다 써줄게. 그러니까 애매하게 맞을 거면 차라리 틀리는 게 나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보면 되지. 애매하게 맞추지 마세요. 자, 나트륨을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물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럼 물을 제가 이렇게 써도 될까? H2를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럼 누구와 누가 경쟁하냐면 여기 있는 나트륨과 여기 있는 H가 경쟁해서 나트륨 요자를 치고 들어가요. 그리고 얘가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떠한 패턴이 되냐면 NaOH가 되면서 플러스 H2 기체로 바깥으로 쫓겨나요. H 원자 하나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앞에다가 2분의 1을 땅 쓰는 거지. 분수가 싫으면 양변에 2를 곱해도 돼요. 어쨌든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식 쓰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트륨을 물에다가 녹였더니 그 물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염기성 물질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러한 금속을 뭐라 불러요? 물에 녹아서 알칼리성을 만든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때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 이제 슉 하면서 격렬한 모습으로 막 기체가 막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염기성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기체가 막 생기니까 격렬해 보인다고. 애들은 좋아하고 막. 응? 학교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바로 이제 나에 대한 실험인데요. 여기 이제 염기성이니까 여기다 페노프탈레인을 떨어뜨리면 무슨 색깔이 된다? 여기 이제 붉은 색깔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얘는 이제 가연성 물질이니까 불을 딱 집어넣으면 여기에 이제 무슨 소리가 날 거냐면 아마 이제 펑 소리가 날 겁니다. 되겠죠? 자, 가본다. 자, 나에서는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 H2라는 기체가 발생한다. 지금 기체라고 그랬죠? 이제 다음 보는 모의고사에서는 H2 기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올 거야. 그게 H2인지 CO2인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H2입니다. H2. 이렇게 식을 한번 써본 애들은 절대 안 틀려요.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 되겠고, 디귿. 그 과정에서 물은 무엇으로 변했어요? 염기성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다. 답은 4번입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자. 8번. 나는 이게 한번 발목 잡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게 꼭 나올 거라고 제가 통합과 갈 때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푸시기 전에 오른쪽에다 정리 한번 하고 이쪽으로 다시 올게요. 자, 보세요. 지각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체가 있어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을 꼭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됐니?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들의 무엇을 물어보냐면 물질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물어보기도 하냐면 그것을 구성하는 원소를 묻기도 해요. 그러니까 탭이 4개인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중에서 물어보는 거를 딱 골라서 써야 돼요. 애매하게 풀지 마시고. 자, 그럼 지각이 제일 많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했어요? 제가 장석, 석영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규산염 광물이 많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생명체 많은 물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제일 많아요? 물이 있고 단백질이 있고 이렇게 가시면 된다 이거지. 되겠죠? 근데 원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잖아. 원소가 뭐냐 물어보면 이게 O, C 이렇게 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구성하는 원소가 뭐야? 규산염 광물이라 O와 SI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막 지각에 되게 많은데 OC가 잘 산다 내가 막 그랬잖아. OC 막 누구 있어요? 막 오바마 막 이러면서 내가 외워라 막 이랬다고. 그래서 OC가 원소예요.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무엇이 많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쓰라고 그랬잖아. 산탄수 이렇게 가라고. 그리고 여기다가 소 하나 써주라고 그랬죠. 산소, 탄소, 수소가 생명체 원소 중 많은 거.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이렇게 나눠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땅 박아놔야 돼. 이렇게 됐지? 내가 어떻게도 표현을 드렸냐면 이 4개 중에 하나를 낸다면 나는 이거 낼 거라고 그랬어요. 오씨가 잘 살아. 내가 막 이랬다고. 오정자 씨, 우리 엄마 이름 오정자 씨. 오씨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랬다. 이쪽 갈게요. 자, 갑니다. 자, 그대로 갖고 와. 자, 요 그림과 요 필기가 한 판에 좀 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가보자. 지각과 생명체인데 출제자가 뭘 물어봤어요? 그들의 원소잖아요. 원소. 그러면 조 필기 중에 밑에 칸을 갖다 쓰셔야죠. 원소. 되겠지?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 물어보잖아요. 이게 규소가 SI잖아요. 그러니까 OC니까 이게 산소 이렇게 가셔야 돼.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그랬는지 내가 산탄수 이렇게 가라 그랬잖아요. 산탄수 이렇게 가요. 그래서 산소, 탄소, 수소 이렇게 가라고. 그래서 기억부터 간다. 자, 똑같은 기억이기 때문에 산소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우린 외웠어요. 그래서 산소다 이렇게 바로 가셔야 돼. 됐니? 자, 니은 가보자. 자, 니은은 탄소는 규소와 같은 족이에요. 자, 지각에서 기억은 어디 있어요? 지각에서 기억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물어보면 다시. 자, 지각에서 얘는 무슨 형태로 존재하냐? 이러한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이러한 물질의 형태로. 되겠습니까? 근데 물이라고 그러잖아. 그건 뭐예요? 생명체에서는 똑같은 산소라도 물의 형태로 많이 존재하는 거고, 지각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많이 존재하는 거죠. 얘를 딱 구분하셔서 공부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못됐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이 정답이고, 만약에 틀렸다면 5번 마킹 많이 했을 것 같아. 조심해라. 넘어가자. 9번. 자, 9번 가보자. 자, X 수용액과 Y 수용액의 전기전도성을 비교하는 건데요. XY는 하나는 염화나트륨이고 하나는 설탕이야. 그럼 어떤 생각 하셔야 돼요? 염화나트륨은 물에 녹아서 이온화를 하는 전해질이고요. 설탕은 물에 녹아서 이온화를 하지 않는 비전해질이다 이런 거죠. 그럼 전해질은 뭐가 되겠어? 물에 녹여서 전류 흘려주면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하죠. 그래서 이 전해질은 이렇게 깜빡깜빡 이렇게 불을 피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소금을 물에 녹인 거죠. 그러니까 소금물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설탕물이니까 요거는 이제 물에는 잘 녹지만 이온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안 통한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 X는 설탕이 정답 되겠고. 니은 가보자. 자, Y 수용액에서 양이온은
그러니까 플러스 이온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간다. 맞는 말이 되겠다. 자, 디귿. Y는 고체일 때, 자, NaCl은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 고체일 때는 전기가 안 통합니다. 하지만 액체나 수용액으로 바꾸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온이 유동성이 확보되면서 전기가 잘 통하는 거죠. 그래서 고체일 땐 전기 전도성이 없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되시고 넘어갑니다. 10번으로 갈게요. 10번 가보자. 자, 이게 지금 보니까요. 묽은 염산과 NaOH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해서 최고 온도를 나타냈다. 이렇게 가네요. 그럼 Y축이 온도네, 온도. Y축의 온도가 실험을 몇 번 했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이렇게 했나 봐. 근데 그 중에서 이 좌표는 몇 개만 줘요? 하나, 둘, 세 개만 딱 준다. 이거죠. 그때 다음 중 생성된 물의 양을 비교해봐라 이렇게 갔는데 이걸 5개념 갖고 푼 아이들은 온도가 제일 높으니까 물이 제일 많이 나왔을 거야. 그렇게 풀어요. 그렇게 푸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가셔야 돼요? 여기다 써보자. 자, 문제는 뭐냐면 처음 온도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 온도는 몰라요. 처음 온도는 몇 도라고 할까? 한 25도라고 할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25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엔 25도에서 시작을 하는데, 자, 이렇게 반응을 했더니 온도가 이렇게 됐대요. 그럼 이 값은 주지 않았지만 25도보다 높겠죠. 열이 발생했으니까. 중화 반응은 따뜻하게 열이 발생하니까 처음 온도보다는 올라갔을 거예요. 얘는 더 올라갔을 거고, 얘는 그거보다는 이 값도 25도보다는 높겠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Y축 값은 무엇을 줬냐면 온도를 줬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면 델타 온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의 변화량. 그러면 그 값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온도의 변화량. 이렇게 할게요. 이 델타가 어색할 수 있겠다. 변화됐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빼면 이게 델타 T죠. 그럼 이 값은 비례합니다. 무엇에 비례하냐? 이런 거죠. 무엇에 비례합니까? 중화를 많이 할수록, 중화를 많이 하면 열이 많이 나오니까 온도가 올라가죠. 그리고 무엇에 반비례하냐면 그 용액의 부피에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용액의 부피가 많으면 온도가 더디게 올라가요. 하지만 온도가 이거 부피가 조금밖에 없어. 그러니까 국물의 양이 조금이면 온도가 팍팍 변하는 거야. 즉 델타 T는 중화를 많이 할수록 많이 올라가고 부피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국물의 양이 적을수록 온도가 팍팍 변합니다. 이해되시면 외우고 갑시다. 그래서 어디다가 별표를 딱 하셔야 되냐? 델타 T에 대한 공식이 바로 무엇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몰랐다면 그냥 지금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온도의 변화량 공식이 이렇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근데 눈치를 탁 채줘야 돼. 뭘 채줘야 돼요? 자, 여기는 20과 40을 섞었죠. 그럼 용액의 부피가 60이고 여기도 60이고 여기도 60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출제자가. 그래서 용액의 부피가 무엇으로 똑같다는 거야? 모두 똑같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델타 T는 무엇이 결정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중화량이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그 중화량은 무엇에 비례하냐면 생성된 물의 양에 비례합니다. 즉 중화를 많이 할수록 물이 많이 나와요. 잘 따라보세요. 자, 그래서 무엇이라 볼 수 있어요? 지금 문제 보니까 지금 델타 T는 누가 제일 높냐 물어보면 나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가고 그리고 다가 되죠. 그래서 온도는 누가 제일 많이 변했어요? 나, 가, 다. 이렇게 가면 되겠고, 근데 그들의 변화 잣대에서 이 값은 부피는 됐고요. 얘는 오롯이 누가 결정합니까? 물 생성량이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근데 출제자는 뭘 물어봤어요? 생성된 물의 양을 비교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값도 이게 제일 크고 이거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나가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풀었습니다. 그렇게 푸세요. 요거 하나 가져가야 되겠다. 그지? 넘어갈게요. 11번. 슉슉슉 가보자. 자, 여기에서 아마 한번 멈췄을 것 같아요. 여기서 멈췄을 것 같습니다. 자, 물을 전기 분해한 후
여기까지 됐습니까? 물을 전기 분해해요. 그럼 물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서 물을 분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딱 보니까 물을 막 분해했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전기 분해를 했으니까 처음에 뭐가 있었겠니? 여기 이제 배터리가 있었겠죠. 자, 꼼꼼히 해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전지를 매달아 놓고 분해를 해야 물이 분해가 되겠죠?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서 물을 막 H2와 O2로 막 분해를 해요. 그리고 게임 끝나요. 분해가 다 끝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전원장치를 떼고, 전원장치, 전지를 전원장치예요. 이거를 떼고 그 자리에 무엇을 놨단 얘기예요? 발광 다이오드를 껴놨단 얘기야. 발광 다이오드가 조금 어색하시다면 이걸 제가 그냥 꼬마전구처럼 그릴게요. 꼬마전구. 그래서 꼬마전구에 불빛을 켰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 무슨 말이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꼬마전구에 불빛을 켤 수 있게 전지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실험장치를 나타내었다. 그렇게 가요. 그때 이 꼬마전구에 불빛을 켰을 때에 대한 설명을 골라라. 이렇게 갑니다. 정리할까요? 정리합시다. 아마 여기서부터 이 강의를 보는 학생도 있을 것 같다. 가보자. 일단 첫 번째는 물을 전기 분해해요. 물을 여기다가 플러스 여기다 써줄까?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 물이 분해가 됩니다. 무엇으로 분해되냐면 H2와 O2로 이렇게 분해가 되죠. 여기 될까요? 이거 컴마를 탁 찍습니다. 그래서 H2O를 분해하면 H2와 O2인데 이거 O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앞에다가 2분의 1 이렇게 가면 되죠. 할만하죠. 근데 2가 2분의 1이 싫으면 양변 1을 싹 곱하면 돼요. 여러분 마음입니다. 이렇게 되시죠. 어쨌든 간에 물에다가 전기를 웽 가면 H2와 O2가 2대 1의 비율로 얻어져요. 근데 이 물에 H가 갖고 있는 성질이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요. 산소는 얼마를 갖고 있냐면 마이너스 2 정도의 그 정도의 이제 극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주인공이 되면서 이렇게 얻어지려면 요거는 이제 무슨 극에서 얻어지는 거냐면 마이너스 극에서 분해가 일어나고요. 마이너스가 주인공이 되면서 분해가 되면 얘가 플러스 극에서 얻어져요. 제가 자세한 거는 지금 할 단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라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둘 1대 2의 비율로 분해된다는 얘기죠. 그때 마이너스가 뭐라 그랬니? 수리 마하수리. 제가 오늘 약간 매지션 느낌 나지 않습니까? 이거 하려고 입은 거예요. 수리 마하수리. 기억하시죠? 마이너스 극에 수소기체를 집어넣어야 돼. 우리 그렇게 외웠다 우리 그지? 그래서 물을 전기 분해하면 H2와 O2로 분해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둘 마하수리 이렇게 외우라고 되겠지?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무엇이라 불러요? 써봐. 전기 분해 이렇게 불러. 그래서 물에 전기를 가하면 이렇게 분해가 돼요. 그리고 끝난 거야. 그리고 역반응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전원장치를 떼고 거기다 꼬마전구를 연결해서 얘와 얘를 반응시켜서 거꾸로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됐니? 그 과정에서 물이 만들어지면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꼬마전구 불빛을 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건 전기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고요. 거꾸로 가는 건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면서 꼬마전구에 불빛을 킨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전지다 이렇게 불러요. 전지. 근데 특별히 H2를 연료로 쓴 무슨 전지라 부르는 거야? 연료 전지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전기분해 이렇게 가는 전기분해 하고 다시 꼬마전구에 불빛을 켜면서 전지의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어디다가 박스를 하셔야 되냐? 여기다가 이렇게. 요게 패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발광 다이오드에 대해서 불이 켜졌을 때, 그러니까 불을 켰다는 얘기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했을 거니까요. 요렇게 갈 때에 대한 설명을 골라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기억. 물이 생성되냐? 물 나오잖아.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니은. 기억은 마이너스 극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기억은 지금 보니까 산소가 있죠. 산소.
한번 갈까요? 자, 기억은 산소가 있고 여긴 수소가 있죠? 바로 손이 가야 돼. 마하수리 마이너스 극. 여긴 무슨 극이죠? 반대니까 플러스 극. 이렇게 가셔야죠.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무슨 극이냐? 플러스 극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잘못됐고. 자, 디귿. 전기 에너지가 화학적 에너지를 전환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전기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생산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디귿은 잘못된 말이 되겠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제가 여기다 시간을 많이 쏟았습니다. 왜냐? 이걸 모를 것 같아요. 꼭 한번 다시 꼭 정리하시고요.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전기분해도 아셔야 되지만 그것의 역반응이 뭐다? 연료전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출제자는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출제자는 뭘 물어봤어? 3월 달에는 요걸 물어봤어요. 요것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갑시다. 답은 1번. 12번. 요게 이제 단골 문제입니다. 아주 단골 문제죠? 가보자. 자, 그림과 같이 시험관에 산화구리와 탄소가루를 넣어요. 그랬더니 구리가 생성이 되고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집니다. 우리가 이 식 바로 접근합시다. CuO가 있어요. CuO. 근데 가로치고 뭐예요? 로마자 2입니다. 요 로마자 2가 뭐냐 이거지. 이 로마자 2라는 뜻은 구리가 자연계 플러스 1가도 있고요. 2가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야? 특별하게 얘가 구리가 플러스 2가라는 것을 요렇게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출제자가. 그러면 얘가 전자를 2개 버린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전자를 2개 얻어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산화구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여기다가 이제 무엇을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플러스 탄소를 집어넣어요. 그럼 얘가 이제 여기 있는 걸 산소를 뜯어가요. 그래서 무엇이 되냐? Cu가 되고 플러스 CO2가 되죠. CO2인 거 어떻게 알죠? 석회수가 뿌옇대요. 그 얘기는 CO2와 만나서 뿌얘진 거니까 CO2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없었던 2잖아. 그러니까 이 앞에다 얼마 써라? 2 써라. 이런 얘기고. 그럼 이 CU니까 이 앞에다 2라고 이렇게 딱 써주시면 되겠다. 그러면은 되는 거죠. 그럼 어디다 밑줄 가볼까? 여기다 밑줄을 딱 가보자. 여기 이제 반응 전이고 여기 밑줄 가서 여기 무엇이 하셔야 되겠어요? 반응 후가 되죠. 그때 무슨 기체가 발생한 거야? CO2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대로 갈까요? 그래서 산화구리가 탄소가루와 반응을 해서 무슨 기체가 발생해요? CO2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관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무슨 기체가 생겨요? CO2가 석회수와 만나면 어떻다? 뿌옇게 흐려지는 거죠.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네요. 기억부터 갑니다. 자, 산화구리는 얘가 되죠? 그 과정에 산소를 잃어버립니다. 정답이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CO2가 생성이 된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관 속의 물질의 질량은 자,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거다. 아주 어이없죠? 이겁니다. 요거 체크 딱 하세요. 자, 여러분 이거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풀기를 바랬을 거예요. 물론 질량은 보존되지만 지금 말하는 질량은 뭐냐면 시험관 속 질량이야.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질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안의 질량을 얘기하죠. 근데 CO2가 이쪽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CO2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질량은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 후는 반응 전보다 질량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넘어가자. 13번 가자. 자, 13번. 자, 다음은 AB와 CB를 화학결합의 모형으로 나타내었다. 이렇게 가네요. 지금 보니까 A는 자, 전자가 이렇게 2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가지고 하나만 자기 거고 얘는 얘 거잖아. 그러니까 A는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있는 거야, 하나. 그러니까 요거는 H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럼 B는 무엇이에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돼서 한 번만 더 할까요? 자, 지우면서 하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가면 될까? 오케이. 그러면 전자가 9개인 거니까 누가 되겠어요? F가 된다.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러면 C는 뭐가 되겠어요? 전자를 하나를 버려서 이랬다 이거지. 그럼 원래는 전자가 여기 하나 더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2, 8, 1. 그래서 전자가 11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C는 누구라고 보시면 되냐면 나트륨이 전자를 하나 버려서 만들어진 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요. 전자 하나를 얻어서 10개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9개짜리인 F인데 전자 하나를 얻었다. 같은 B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된 겁니다. 그러면 A, B, C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A는 요거고요. B는 요거. C는 누구냐? 요거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 적으시죠. A, B, C 다 찾았습니다. 자, 기억부터 갑니다. 자, A, B, C 중에서 비금속이 몇 개냐 물어봐요. 이거 금속이고, 이거 이제 비금속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다. 정답 되겠고요. 자, A, B에서, 요게 A, B잖아요? 요 A, B에서는 이렇게 한 쌍의 전자쌍을 공유한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요거 밑줄 그어볼까요? 요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아마 이거 이렇게 해서 틀린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전자쌍을 지워줄까? 자, 전자쌍을 공유하는데 한 쌍을 공유한다. 맞는 말 같거든요. 근데 한 개를 공유한다. 두 개 아닌가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건 한 개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전자쌍에 이미 쌍이란 표현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쌍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쌍이 한 개입니다. 그리고 쌍으로 얘기해도 한 쌍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전자쌍이 몇 쌍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전자쌍이 한 쌍이다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 이미 쌍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쌍이란 말을 굳이 잘 안 써요. 그래서 전자쌍이 한 쌍이다 이 말도 맞고요. 전자쌍이 한 개다 이 말도 맞다고요. 그러니까 두 개라고 하시면 안 돼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요 단위 갖고 장난을 이제 애들이 너무 막 틀려도 억울해한단 말이야. 난 알았는데요. 막 이래.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냥 단위를 빼고 1이다 이렇게 가요.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요 셋 다 맞는 말이야. 문제집 보면 기출 문제집 보면 다 이렇게 돌려서 쓰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더 볼게요. 니은. 자, A와 B는 한 개의 전자쌍을 공유한다. 그것도 맞다고. 되겠지? 그래서 이건 정답이 됩니다. 자, D 가보자. CB에서 NaF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C 플러스, 그러니까 Na 플러스와 F 마이너스일까? 얘도 전자가 10개고 얘도 전자가 10개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어떻다? 네온이 갖고 있는 전자, 얘도 전자가 10개예요. 그럼 얘와 얘가 전자가 모두 10개로 동일하니까 전자 배치도 똑같아야지.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다 맞네요. 네,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13번. 자, 가나다. 그런 얘기들이 있네요. 자, 다음 중 각각 환원되는 걸 골라라. 이렇게 가네요. 그러면 가나다 중에서 다음 중 환원되는 걸 골라라. 제 문제를 2번 읽었죠? 환원되는 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얘와 얘가 만나서 이렇게 넘어갈 때 과연 환원되는 게 누구냐? 느껴지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얘와 얘가 만나서 넘어갈 때 환원되는 게 누구냐?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무조건 좌변에서 찾으라는 얘기야. 둘 중에 산화되는 건 누구고 둘 중에 환원되는 건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즉 주어져 있는 물질 중에서 무조건 어디서 찾으라는 거야? 좌변에서 찾아라 라는 것을 뜻합니다. 좌변에서 찾아라. 자, 그럼 기억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환원되는 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산화되는 거를 찾으세요. 무조건 산화되는 걸 먼저 찾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산화되냐 물어보면 Mg가 MgO가 되면서 산소를 얻죠. 그러니까 가가 바로 무엇이 된다 보시면 되냐면 요게 산화가 됩니다. 요게 산화 이렇게 가요. 요 확대 한번 할 수 있을까요? 가봅시다. 확대 가보자. 자, 둘 중에
이거 한번 크게 한번 볼까요? 우리 감독님?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보자. 자, 둘 중에 얘가 명확하게 산화되잖아요. 그러면 산화론의 동시성에 입각하여 얘가 산화되면 얘는 환원돼요. 요렇게 찾는 겁니다. 자, 둘 중에 누가 산화되는지를 먼저 찾으세요. 그러면 게임이 끝났더니 무엇이 됐어요? CO가 CO2가 되면서 산소를 얻었죠? 그러니까 얘가 산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산화원의 동시성에 입각하여 얘 옆에 있는 얘는 무엇이 된 거냐면 환원이 된 거다. 이렇게 가시면 깔끔하죠. 그래서 얘와 얘 중에서 누가 산화됐나 봤더니 CO가 CO2가 돼요. CO가 CO2가 되면서 여기가 산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산화원의 동시성에 입각해서 얘는 무조건 무엇이 된다? 환원이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저 봅시다. 자, 출제자는 뭘 물어봤어요? 다음 중 환원되는 걸 골라라. 이렇게 갔네. 그럼 환원되는 건 O2, NO, F2O3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산화 환원의 동시성에 입각해서 무조건 산화되는 걸 찾아. 그 반대쪽이 환원이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무조건 좌변에서 찾아라.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됐어요? 넘어가자. 15번으로 갈게요. 15번. 자, 식초, 비눗물, 염산, 암모니아수를 각각 준비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준비하고요. 자, 걔네들 어디다가 집어넣었어? 첫 번째는 BTB 용액에다가 한번 얘네들을 BTB 용액을 떨어뜨려 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탄산칼슘을 또 집어넣어봐요. 그래서 과연 기체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가지고 액성을 따져보면 됩니다. 자, 일단은 뭐 지식으로 그냥 바로 접근합시다. 자, 식초는 무엇이 되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CH3, COH, 6입니다. 무엇이라 부르냐면 아세트산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어디가 이온화되냐면 여기가 이온화되죠. 여기가 H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되죠. 그래서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이온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비눗물인데요. 자, 이 비눗물은 자, 물에 무엇이 이제 녹아 들어간 거냐면 이제 염기성 성질을 띠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묵은 때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뭐 각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비눗물은 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염기성을 갖고 있다는 것들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염산입니다. 염산 이렇게 쓰잖아요. 염산도 역시 어디가 이온화되냐면 H 플러스가 이온화되면서 액성은 산성을 띈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암모니아수 때문에 지금 이 필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암모니아까지 밑줄어 볼게요. 이 암모니아를 무엇이라 쓰죠? NH3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플러스 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거기에다가 암모니아를 물에다가 녹였다는 뜻이야. 그럼 얘를 갖다 무엇이라 놓을 수 있어? NH4OH가 됩니다. 이제 눈에 보이죠? 그래서 암모니아를 물에다가 녹이면 OH-를 이온화하면서 염기성을 띠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표현할게요. 그냥 암모니아를 물에 녹이면 OH-가 생긴다. 그래서 얘의 액성이 무엇이냐? 염기성이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무엇을 갖다 넣었어요? BTB 용액을 갖다가 조금씩 떨어뜨리면 이제 색깔이 변합니다. 요거 한번 지시약 정리 한번 할까? 여기다 한번 정리. 여기다 할까? 여기다 하자. 자, 가보자. 보자. 지시약 한방 정리. 지시약을 한번 정리해보자. 이런 거죠. 써봐. 무무, 빨주노초파, 빨주노초파 이렇게 쓰세요. 무무, 빨주노초파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얘를 끊어. 3개씩 끊으시고요. 겹치게 끊으세요. 겹치게 이렇게 끊자. 이렇게 한번 끊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자, 무무빨 요거 이제 무엇이 되겠어요? 페노프탈레인, 이렇게 PP 이렇게 써요. PP, 페노프탈레인. 자, 빨주노 뭔가 오렌지 느낌, 빨간 맛 느낌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주노, 그래서 이거를 메틸 오렌지 이렇게 갑니다. 자, 노초파 이걸 뭐라 부르냐면 브럼트 블루 그래서 이제 BTB 이렇게 가요.
그래서 각각의 지시약이 산과 염기와 만났을 때 색깔을 나타냅니다. 요거부터 치고 갈까요? 무무빨, 요 염기야. 그러니까 산, 염기. 요건 중성. 산, 염기. 산, 염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쫙 패턴을 갑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이번에는 안 나왔지만 나왔구나. 앞에서 한번 나왔다. 그래서 페노프탈레인이 빨간색이 됐다는 건 뭘 뜻하는 거야? 여기가 염기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가 산성을 뜻하는 거고 산염기, 산염기, 산염기 그렇게 싹 정리하시면은 어떻게 끝나는 거야? 한 방에 끝나요. 자, 근데 이번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어디다 넣었어? BTB에 넣었어요. 이거 갖다 쓰라는 거죠. 어떻게 가요? 여기가 산, 염기. 그래서 산일 때는 산성과 만나면 노란색, 염기성과 만나면 푸른색 그렇게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 노란색, 푸른색, 노란색, 푸른색 그렇게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기억은 어떻다? 정답 되겠고 니은 가보자. 자, 비눗물은 염기성이래요. 그래서 OH-1가가 존재한다. 뭐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 디귿 가보자. 디귿은 무엇이에요? 식초와 암모니아수를 얘기하잖아. 그냥 식초는 여기 있고 암모니아수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얘도 H 플러스를 이온화하고 얘도 OH-를 이온화하잖아. 그러니까 물에 녹아서 이온화를 하면 이온이 생겼기 때문에 전하를 운반하면서 전기가 잘 통합니다. 그래서 모두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5번입니다.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16번. 여러분 문제 풀 때 제가 감독으로 배치되면 문제 못 풀지만 만약에 감독으로 그 시간에 배치가 안 되면 저도 시간을 재고 같이 풀어요. 그래야지 이제 학생이 저도 긴장이 좀 되고 학생 입장에서 풀 때 요거는 틀리겠다. 아니면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겠다. 뭐 그런 느낌이 좀 오려고 저도 시간을 재고 푸는데 저는 여기서 시간이 잡아먹혔어요. 여러분 그러셨을 것 같아. 그래서 16번이 왜 시간이 많이 잡혀먹는지 만약에 잡혀먹었다면 정상이에요. 그럼 이걸 좀 효과적으로 푸는 방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리튬, 플로린, 네온, 나트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그냥 풀지 마시고 좌표를 찍었어요. 좌표. 그러면 좌표를 찍는 순위 뭐냐면 주기, 컴마, 족 이렇게 찍을게요. 그래서 주기, 컴마, 족 순서대로 제가 지금부터 좌표를 촉촉촉 찍어가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리튬의 몇 주기죠? 여기 2주기 이렇게 가는 거지. 몇 쪽이죠? 1쪽 이렇게 2,1 이렇게 찍으라고. 자, 플로린 이렇게 가면 얘는 몇 쪽이에요? 요거는 2주기고 몇 쪽이야? 17쪽이다. 이렇게 찍어주라고. 그럼 네온은 어떻게 되겠어? 2주기 몇 쪽이죠? 18쪽 이렇게 가시고. 나트륨은 어떻게 되겠어? 3주기 몇 쪽? 1쪽 이렇게 가주라고. 이 정도 우리가 해줘야 돼요. 자, 근데 그 중에서 가와 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저 한번 보시죠. 자, 제일 빠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1번부터 넣으세요. 이게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해설대로 풀지 마시고 그렇게 푸세요. 자, 1번 갑니다. 자, 금속 원소냐 물어보죠. 갑니다. 금속 원소냐? 그럼 여기 금속 원소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얘 하는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1번은 볼 것도 없이 틀린 겁니다. 여기다 1번 틀렸다 이렇게 해줄까? 1번은 무조건 틀렸어요. 자, 2번 갑니다. 자, 17쪽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 뒤에 있는 게 17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슉 가서 17쪽이다. 얘 하나 있네요. 그럼 나머지 이제 무엇이 남았어? 하나, 둘, 셋 이렇게 남았죠. 자, 오른쪽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3주기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주어져 있는 것 중에 3주기가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얘 했는데 두 가지 있잖아. 그래서 2번은 틀린 겁니다. 훨씬 빨라요 이게. 3번 3주기냐 물어보죠. 3주기냐 물어보면 얘 하나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얘가 이렇게 후보자가 남죠. 자, 두 번째 거 봤더니 뭐라 했어요? 원자과 전자수가 7개냐? 7개 여기 있다. 족의 뒷자리 수가 원자과 이 최각 전자수니까요. 자, 원자과 전자수가 7개냐? 요 7개죠. 이렇게. 근데 얘 하나밖에 두 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해당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정답은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틀린 겁니다.
4번 보세요. 자, 18쪽이냐 물어보죠. 하나 있죠. 네, 이렇게 갑니다. 이 자리 무엇이 되냐면 네온이 되는 거지. 그러면 후보자 나무가 이렇게 3개 있죠. 자, 오른쪽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금속 원소냐 물어보죠. 금속 원소냐? 얘와 얘와 얘 중에서 금속은 몇 개 있죠? 2개 있네요. 맞네. 2개가 있네요. 그래서 4번은 정답이 됩니다. 5번 가볼게요. 자, 원자과 전자수가 1개냐?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냐고 물어보니까 요 하나 있네요. 요거 하나. 이렇게 여기 2개가 있구나. 원자과 전자수가 1개인 건 몇 개 있다? 2개 있네요. 근데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 5번은 볼 것도 없이 틀린 거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이렇게 푸세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불러드렸고요. 다음 문제 17번으로 갑니다. 자, 요것도 괜찮아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러니까 A서부터 E까지 중에 하나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요 5개를 A서부터 E를 이제 매칭하시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때 A와 B는 같은 족이래요. 그러니까 A, B는 이렇게 A, B일 수도 있고 이렇게일 수도 있죠. 그럼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A, B일 수도 있고 B, A일 수도 있고 A, B일 수도 있고 B, A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경우수 벌써 4개 나옵니다. 4개 나오고 자, B와 E는 이 3죽이래요. 그러면 얘가 B면 요게 2이고 요게 B면 요게 2네요. 그럼 경우의 수 몇 개 나오죠? 2개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치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조건이 4개지만 얘는 경우의 수가 4개 나오지만 얘는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안 나오니까 얘를 먼저 치고 들어갑니다. 이쪽에다가 잠깐만 갈게요. 요걸 이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볼까? 그래서 저 박스 5개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하나만 더 그려볼까? 경우의 수 2개니까 박스 2개 이렇게 간다 치자. 여기 지금 박스 2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 그다음에 여기 뭐냐면 두 번째 경우 이렇게 가다는 얘기죠. 그때 B하고 E는 3죽이래요. 이렇게 가보자. 여기 B고 여기가 2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2고 여기가 B일 수도 있고 이렇게 딱 2가지 경우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첫 번째 조건이 뭐야? A와 B는 같은 족이래. 그럼 얘가 만약에 B라면 여기 이제 A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 B라면 여기가 A가 되겠지. 이런 거죠. 세 번째 조건 갑니다. 자, 원자 번호는 A가 D보다 크대요. 그럼 바로 이거는 아웃이죠. 왜죠? 자, 얘가 A가 되는 순간 주어진 물질 중에서 원자 번호가 제일 작아요. 근데 A가 누군가보다 원자 번호가 커야 된다며.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가 맞다 그랬다. 얘가 딱 오케이죠. 오케이. 갑니다. 자, 원자 번호는 A가 D보다 크대. 그러니까 여기 이제 D가 들어가야 되는데 원자과 전자수가 D가 C보다 크대요. 그럼 원자과 전자수가 D가 더 크려면 여기가 D가 되고 여기가 C가 돼야 원자과 전자수가 얘가 얘보다 크다. 그 말이 되겠죠.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 찾았다. 자, 기억부터 갑니다. 그래서 기억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A냐? 기억은 A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은 C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 기억은 틀렸죠. 자, 니은 간다. C하고 E는 화학적 성질이 어떠냐 물어보네요. 같은 족이 있죠? 같은 족이 있으면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으니까 전자를 버리려는 정도와 얻으려는 정도가 유사합니다. 이게 화학적 성질입니다. 그래서 같은 족에 속하는 얘하고 얘는 같은 금속이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씩 버리려고 하는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어떻다? 정답이 되겠고요. 디귿 가보자. 자, D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얘는 비금속이냐? 그럼 비금속 맞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면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풀었나 한 번만 더 복기를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조건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을 쓰면 경우의 수가 4개가 나와. 근데 두 번째 조건을 쓰면 경우의 수가 2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B2인 경우와 2B인 경우를 갖다 먼저 2가지를 놓고요. 이 기준에 맞춰서 써주시고 이 기준에 맞춰서 써주시면 이게 오류라는 딱 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답이라는 걸 이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갈게요. 18번.
요게 이제 좀 괜찮았어. 선생님 볼 때는. 요게 이제 중화반응 문제인데요. 괜찮았습니다. 염산에다가 NaOH를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뭐 이런 패턴이잖아. 그래서 이런 걸 특별히 무엇이라 부르냐면 여기다가 이제 이걸 이렇게 똑같은 십식을 2번 넣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뭐라 가르쳤었냐면 중화 반응은 중화 반응인데 중화 적정이다 이렇게 제가 가르쳐. 적정. 이 적자가 뭐냐면 쌓을 적자의 눈물 정자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쌓아간다는 얘기죠. 이 통에다가 NaOH를 조금씩 쌓아갈 때 적정했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패턴들은 제가 이쪽에다 살짝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염산에다가 플러스 무엇을 갖다가 지금 집어넣겠다는 얘기냐면 NaOH를 집어넣겠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실 것 같고 그때 어디다 밑줄 그어야 되냐면 요 밑줄 그어볼까요?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몇 번? 3번 여기 몇 번이냐면 4번 이렇게 가볼게. 그래서 얘를 지금 조금씩 이렇게 쌓아갑니다. 그때 이 통에는 무슨 이온인 들어가면서 OH-H 플러스를 잡아먹어요. Cl은 건들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은 어떠냐면 요 2번이 요거는 고정값이에요. 그러니까 Cl-는 이 반응이 끝날 때까지 개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구경꾼이지만 얘는 어때요? 조금씩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요건 어떻다? 일정한 패턴으로 쭉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구경꾼이더라도 원래 있었던 구경꾼은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데 조금씩 들어오는 구경꾼은 쭉 증가되죠. 요게 이제 첫 번째 배경 지식이에요. 자, 이 생각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할까? 로마자 1번 이렇게 제가 가볼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H 플러스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개씩 있다고 칠까? 그럼 Cl-도 10개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통에 H 플러스와 Cl-가 현재 10개씩 딱 기다려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뭘 갖다가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그냥 임의의 숫자를 넣은 겁니다. 자, NaOH를 몇 개씩 넣었어요? 뭐 2개씩 들어갔다고 치자. 2개씩. 그리고 막 섞어요. 또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됐어? 뭐 4개씩 들어갔다고 치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집어넣으면 얘가 씩 날아가면서 누굴 잡아먹어? OH-가 H 플러스를 2마리 잡아먹으면서 물 분자를 만들면서 이 자리가 8이 됩니다. 이렇게 될까요? 자, 그러면 어떤 패턴을 좀 보셔야 돼요. 진짜로 요 이온은 고정됐고 요 이온은 없었는데 2개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양이온이 8개고 음이온이 10개고 양이온이 2개고 이들의 전하를 더해보세요. 무조건 빵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화반응의 패턴은 뭐냐면 어떤 지점을 잡든 간에 무조건 전하량의 총합을 하면 0이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줘야 돼. 이게 아주 좋은 스킬이에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자, 뭐 한번 좀 더 넣었어요. 그래서 4, 4 이렇게 집어넣었다 치자. 자, 이번에는 4마리가 씩 가면서 요걸 딱 잡아보면서 몇 마리 남겠어요? 6마리 남죠. 그러니까 둘 넣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2를 더 넣어서 4, 4 넣었다는 얘기죠. 실험을 2번 했다는 얘기인데 1번 2번 여기서 똑같이 10, 10인데 H 플러스 열과 Cl 마이너스 열이 있어. 거기다가 4, 4를 갖다 탁 집어넣어요. 그럼 이번엔 누가 싹 사라져요? 요게 싹 사라지면서 요 자리에 얼마가 남겠어? 요 자리에 이제 6이 남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패턴을 알아요? 진짜 얘는 고정값이고 얘는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가야죠. 그리고 전하량의 총합, 남아있는 이온의 전하를 다 더해보라고. 그럼 얼마 됩니까? 플러스 1이 6개고 마이너스 1이 10개고 플러스 1이 4개야. 다 더해봐. 그럼 얼마 나오냐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을 잡건 무조건 플러스 1이 100개 주건 마이너스 1이 100개 줬기 때문에 전하량의 총합을 하면 무조건 0이 나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더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 제가 로마자 2로 놓을 건데 자, 로마자 2는 뭐냐 이겠지. 이 중화 반응의 포인트는 전하량의 총합
어떤 지점을 잡건 어떤 순간을 잡건 전하량의 총합을 해보면 무조건 얼마가 나온다? 무조건 0이 나온다. 그치? 그래서 요 로마자 1과 이 로마자 1과 이 로마자 2가 바로 뭐냐면 중화 반응의 아주 중요한 스킬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정리하죠. 자, 얘와 얘를 갖다 섞어요. 그때 CL- 원래 있었던 구경꾼은 그냥 고정값. 근데 새로 들어오는 구경꾼은 어떻다? 꾸준하게 증가되는 거죠. 조금씩 해서 들어오니까 이게 첫 번째 지식이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다? 어느 순간을 잡건 전하량의 총합은 무조건 0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그대로 갖고 제가 저쪽으로 갈게요. 그냥 한 사례를 든 거예요. 자, 어떤 염산에 첫 번째 NaOH 10을 넣고 그랬더니 이랬대요. 거기다 10을 또 넣었더니 이랬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바로 요거죠. 보니까 동그라미가 3개인데 동그라미가 3개죠. 이온수가 변화 없죠. 얘기는 원래 있었던 구경꾼 이온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구경꾼은 무엇이 되겠어요? H 플러스와 Cl-가 몇 개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3개 있었다는 얘기지. 그게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요게 바로 뭐냐면 Cl-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그럼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무엇이 되겠어요? Cl- 3개. Cl- 3개가 유지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굴 좀 잡으셔야 되냐면 구경꾼은 구경꾼인데 계속 들어오니까 늘어나죠. 누가 늘어나요? 둘이 몇이 돼요? 4이 되잖아. 그래서 요게 바로 누구 구경꾼이냐면 Na 플러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죠. 자, 이제 스킬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죠? 이온의 전하의 총합은 무조건 0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3개고 플러스 1도 3개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건 무엇이야? H 플러스 바로 가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보니까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1가가 4개고 마이너스 1가가 3개니까 이 자리가 무엇이 돼야 되는 거야? OH 마이너스 이렇게 가시죠. 계속합니다. 자, 동그라미는 무슨 이온이냐? 음이온이에요. 잘못됐고요. 자, 나는 H 플러스가 있는 산입니다. 산에다가 마그네슘을 집어넣으면 H2라는 기체가 발생하죠. 맞는 말이고요. 자, 디귿에다 별표 한번 할까요? 자, 염산 20과 NaOH 30을 지금 섞겠대요. 아예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가보자. 지금 무엇을 알게 됐냐면 HCl과 플러스 NaOH를 섞어요. 근데 10ml에 몇 개씩 있었어? 3개씩 있었고 요거 10ml에 몇 개 있었어? Na 플러스가 몇 개 들어왔냐면 2개 들어오면서 OH도 2개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섞었더니 반응이 진행되면서 이게 사라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몇 ml야? 10ml 속에 있었던 모습이고 Na 플러스 NaOH는 얼마큼 있었다는 거야? 요게 이제 10ml 속에 둘 10ml 속에 3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를 20으로 바꾸고 요걸 30으로 바꿔서 섞었을 때는 어떠냐 이러거잖아. 그럼 10ml일 때 이온이 33이면 그걸 2배로 한 거니까 얼마 66 이렇게 되겠지. 10ml일 때 2 그럼 30이면 3배니까 66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들을 갖다 섞으면 액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H 플러스 6 다 사라지고 OH 마이너스 다 사라지니까 액성은 구경꾼 이온만 남아있는 중성이 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액성은 무엇이다? 중성이다. 그렇게 가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반드시 꼭 해주시고 정리하시고 이따 다시 한번 복귀해 드릴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넘어갑시다. 19번. 자, 가보자. 자, A 플러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가 10개인데 2개를 버렸더니 10개다. 원래는 12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누구냐면 마그네슘 12번인데 전자 2개를 버렸다. 이런 뜻이고. 얘는 그냥 중성 상태가 전자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8번의 산소라는 걸 캐치하시면 되겠고 하나를 얻어서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9개란 얘기죠. 그러니까 9번에 F-1가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자, 기억부터 갑니다. 자, 원자가 전자수는 B가, 그러니까 요게 B가 되죠. 자, A에, 자, 여러분, A 이온을 주고 A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A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A는 누구냐 물어보면 여기가 A죠. 여기가 A고, 자, 원자가 전자수는 B가 몇 개냐면 6이고, A는 원자가 전자수가 2죠. 그럼 이거의 3배다. 만들면 되겠다. 자, AC2라고 써 있어. 그럼 A 하나에다가 C2니까 무엇이 되겠어? MgF2가 되겠다.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공유하는 전자쌍수는 C2. C2는 이 두 개니까 무엇이 되겠어? F2가 되겠죠. 이건 단일 결합이고, 자, B2는 이중 결합이죠. O2 이렇게 가니까 이건 단일 결합이고, 이건 이중 결합이니까 공유하는 전자쌍수가 누가 더 커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요 B2가 커야죠. 근데 이건 이제 거꾸로 됐으니까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오케이. 다음 문제 20번 보시죠. 자, 20번. 어떤 금속 C를, 똑같은 금속 C를 A 플러스에다가도 넣었어요. 그리고 BB 플러스에다가 넣었더니 첫 번째 실험 결과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존재하는 양이온이 이래요. 그러니까 C가 녹아 나오면서 E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고, 근데 양이온 수는 과연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거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C가 녹아 나와서 A를 바깥으로 쫓겨냈다는 얘기죠. 왜냐? C 이온이 존재한다는 건 반응했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두 번째도 반응했어요. 왜? C가 녹아서 나오니까 C 이온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B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바깥으로 쫓겨났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온수가 어떻게 됐는지 안 줬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반응 전부 다 감소했다라고 지금 문제에서 줍니다. 계속 확대로 갈게요. 자, 일단은 일반적 풀이법을 먼저 보여드릴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금속 C의 정체를 알았어요. 금속이 이렇게 녹아 나옵니다. 무엇으로? C, E 플러스로 녹아 나와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랬니? 절대로 전자는 같이 나오는 거 아니야. 전자는 절대로 국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금속판에 고여 있어요. 도선이 있다면 도선 따라 움직이는 거고, 도선이 없다면 그냥 금속판에 고여 있는 거야. 절대로 이렇게 전자가 나오지 않아요. 이온은 나오지만 전자는 절대 나오는 거 아니야. 전자는 어디 있어요? 금속판에 고여 있는 거예요. 전자 두 개가. 그 전자를 누가 와서 받아먹는 거야? A 플러스가 그 전자를 받아서 여기서 A가 석출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금속판에서 석출이 돼요. 근데 A 플러스가 고여있는 전자 두 개를 받아서 A 원자로 이렇게 석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온은 국물에 존재하는 게 이온이에요. 그러면 이온 입장에서는 어때요? 원래 양이온이 몇 개 있었어? 처음에 하나 있었는데 몇 개 이온이 기어 나왔어요? 하나가 기어 나왔잖아. 그리고 몇 개가 들어갔니? 봐봐, 하나가 바깥으로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국물 입장에서는 A 플러스가 원래 하나 있었는데 C 플러스가 하나 나왔고 A 플러스 하나 바깥으로 쫓겨났다고. 그러니까 하나였는데 하나가 들어왔고 하나가 나갔다 이렇게 쓴 거야. 귀찮아도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면 몇 개가 남았다는 거야? 1이 남았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반응하기 전에는 하나인데 반응이 끝났더니 하나가 되었다. 이온수가 변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지. 그래서 기억의 정답은 뭐예요? 로마자 1은 하나가 들어오고 하나가 나갔으니까 이온수가 그렇죠. 변화 없다. 이렇게 가시면 정확한 겁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 가볼게. 두 번째는 로마자 1 보니까 C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됐대요? C2 플러스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전자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여기가 5개념 밭이란 말이야. 전자는 절대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전자는 이렇게 금속판에 두 개가 고여 있는 거예요. 왜? 플러스 2가가 됐으니까 전자 두 개를 놓고 온 거야. 놓고서 그냥 이온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전자를 누가 와서 받아먹는 거야? B 플러스가 와가지고 그 전자를 받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니? 이게 몇 가짜리인지 주지 않았지만 반응하기 전보다 감소했대. 그러니까 이온이 국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온이 어떻대요? 감소했대요. 그럼 국물 입장에서는 하나가 나왔는데 하나를 얻고 여러 개를 잃어야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 개가 나가야 되는데 전자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받으려면 하나씩 받으면 최대한 많이 나간 거지. 그러면 전자 하나를 BB 플러스가 하나씩 받는다는 거는 B가 플러스 몇 가짜리라는 거야? 1가짜리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이온은 어떻게 된다? 원래는 몇 개 있었어? 이 국물에 B 플러스 1가짜리가 2개 있었는데 몇 개를 얻고 하나를 얻고 2개를 잃어서 현재 하나 이렇게 비율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전에는 2였는데 반응이 끝났더니 1로 어떻게 됐다는 거야? 감소되었다. 이렇게 가시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적어보시죠. 갑니다. 이게 일반적 풀이법이에요. 오래 걸리죠? 네,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일단은 제가 답을 먼저 도출하고 다르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기억부터 갑니다. 자, 나에서 로마자 1에서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간 거야? 금속 C가 버린 전자를 A 플러스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C에서 A 플러스 쪽으로 갔다. 이렇게 가셔야죠. 요건 이제 뒤집어진 겁니다. 자, 니은 가보자. 자, 변화 없음. 이렇게 됩니다. 자, B는 아까 전에 플러스 몇 가짜리라고 그랬지? 1가짜리라고 그랬지. 근데 2보다 크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정답은 이제 2번입니다. 이게 첫 번째 풀이법이고. 자, 이렇게 풀어볼까요? 자, 이게 두 번째 풀이법이에요. 어떤 통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한번 그려보자. 이 통은 뭐라고 할까? A 실제를 주는 게 좋겠구나. 그래. 그럼 여기 이제 AG 플러스라 이렇게 놓게. 그래서 은이온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부터 뭘 갖다 집어넣을 거냐면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리를 여기다 팍 집어넣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반응을 잘해요? 구수, 은, 백금. 그러니까 구리가 더 반응을 잘하죠. 반응을 잘한다는 건 이온화를 한다는 얘기고 얘는 바깥으로 쫓겨난다는 뜻이에요. 항상 반응을 잘하는 게 이온화 되는 거고 반응 못하면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더 반응을 잘해요? 구리가 잘해요. 그래서 누가 먼저 녹아 나오냐면 구리가 이렇게 녹아 나와. 홍 하고 녹아 나와요. 이렇게 녹아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무엇으로 녹아 나오냐? 구리 플러스 이렇게 녹아 나와요. 전자는 안 나와요. 전자는 그냥 금속판에 고여 있는 거야. 나오는 거 아니고 금속판에 이렇게 두 개가 고여 있어요. 그럼 AG 플러스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하나를 받고 이거 하나를 받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AG 플러스는 원래 몇 개 있었다고 그냥 가정을 할까? 원래는 2개가 있었는데 2마리가 바깥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좀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다음 중 누가 더 반응을 잘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구리와 은을 비교하면 구리가 더 반응을 잘하니까 바깥으로 나온 거고 은은 바깥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되십니까? 자, 두 번째 이렇게 갑니다. 두 번째는 그때 이온의 숫자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봐요. 이온의 수는 항상 이 이온이라고 하는 건 어디 있는 거냐면 국물 관점에서 봐야 돼. 그러니까 이온은 금속판에 있는 게 아니야. 국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이 어떻게 됐어? 라는 질문은 전부 다 뭐냐면 이 국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됐냐는 질문이에요. 그럼 이온의 숫자가 처음에는 몇 개 있었어? 은이 2개 있었어요. 양이온만 따지자. 그러니까 원래는 2개 있었는데 플러스 몇 개가 나왔니? 국물로 하나 나왔잖아. 그리고 몇 개가 바깥으로 쫓겨났니? 은이온 2개가 쫓겨난 거죠. 그랬더니 몇 개가 남아요? 하나가 남지. 이걸 갖고 뭐라 할 수 있어요? 여기가 반응 전이고 여기가 뭐다? 반응 후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랬더니 반응 전과 후를 비교하면 원래는 2마리 있었는데 2마리 다 쫓겨났고 1마리 들어온 거니까 이온의 숫자가 어떻게 된다? 이거는 감소된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자, 이제 제가 어떤 일반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온 수가 감소했다를 먼저 줘요. 출제자가 이온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준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역적으로 문제를 주는 게 아니고 결론을 먼저 줘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볼까요?
먼저 봅시다. 자, 로마자 1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반응을 했더니 이온의 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먼저 준다고. 연역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결론을 줬을 때 우리가 바로 찾아가야 돼. 어떻게 찾아가냐? 다시 좀 합니다. 즉 이온의 수가 감소한다는 건 지금 이온의 숫자가 감소한다는 건 기존에 있었던 이온보다 새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이온이 차수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차수가 큰 게 밀려 들어오면 이온수는 감소합니다. 그걸 지금 이렇게 쭉 한 거야. 그래서 들어오는 차수가 2차고 나가는 게 1차면 하나가 들어올 때 2개씩 튀어나가요. 그 이온수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를 합니다. 이온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건 밀려 들어오는 차수가 어떻다? 큰 것이 들어온다. 이렇게 일반화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디다 밑줄 그으셔야 되냐면 차수가 커지고 있다. 근데 가로치고 시험은 1가, 2가, 3값밖에 시험이 절대로 안 나와요. 믿으세요. 1가, 2가, 3가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원래 지금 들어오는 게 몇 차예요? 밀려 들어오는 게 2차예요. 현재 들어오는 게 C2 플러스가 들어옵니다. 근데 차수가 얘가 커다랗다고 느껴야 된다는 건 원래 있었던 차수는 1차여야 2차가 들어올 때 차수가 커다란 게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고 이온수는 감소하는 거죠. 여기가 더디실 거예요. 자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온수가 감소한다는 건 차수가 큰 게 밀려 들어온다는 얘기야. 거꾸로 이온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건 차수가 작은 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역관계니까 잘 써먹으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장에서 잘 좋을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다시 한번 저쪽으로 가볼까요? 그런 관점을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로마자 2 갑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로마자 1도 해보자. 하는 김에. 자, C가 뭐예요? C가 플러스 2가짜리죠? 근데 원래 있었던 게 2가인데 새로 들어온 게 2가죠? 그러면 들어오는데 이온수가, 이온 차수가 똑같죠? 이온수의 변동 없다. 아니, 2가짜리 들어오고 2가짜리 나가고. 그러니까 이온수의 변동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반응이 진행되는데 이온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건 차수가 어떤 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야? 차수가 커다란 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 게 2가짜리야. 2가짜리가 커다랗다고 느껴야 돼. 그럼 B는 플러스 몇 가짜리라는 거야? 1가짜리라는 거야. 그래서 1가짜리 입장에서는 2가가 들어오는 게 차수가 커다란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수는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B는 바로 1이라고 바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2보다 크다는 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니은과 디귿을 이렇게 빨리 푸는 그런 스킬들을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지금 몇 번이냐면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오케이. 제가 요 20번 문항 같은 경우는 요거를 제가 요런 유형들만 제가 따로 해드리는 그런 강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번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학생도 있겠지만 요거와 굉장히 유사한 문항들을 좀 많이 풀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사 문항과 풀이법이 궁금한 학생들은 저에게 후기로 문의를 주시면 관련 강좌를 제가 링크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자기 것 잘 챙겨서 꼭 마스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할만했지만 조금 더 많이 틀렸던 학생들은 잘 틀렸으니까 이번 기회로 한 번씩 꼼꼼하게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총평할 때 마지막에 말씀드렸어요. 출제자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거 매력적이다 하는 문항들 지금부터 공개를 좀 할 생각인데요. 무조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과 여러분 중간고사에 화학원 중간고사 범주에 들어가는 딱딱 교집합되는 건 100% 나올 겁니다. 전지적으로 그 관점을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7번, 17번, 19번 요 세 문항입니다. 그래서 7번 문항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알칼리 금속의 특성들, 그다음에 17번 문항에 해당하는 요 직유일표에서 경우의 수 따져갖고 딱 풀어내는 거, 그다음에 19번에 해당하는 거 역시 이온 주고 원자 묻는 그런 유형들, 그 세 가지를 반드시 꼭 다 맞췄으면 좋겠어요.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